또 하나 이제 원내에서 지금 아직은 이제 뭐 날짜가 안 잡히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되는데 시점이나 아니면 전략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죠. 언제쯤 하겠다 이런 거는. 시점은 이태원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인데요. 이제 이태원 특별법까지도 만약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세 개 법안이 국회에 돌아오게 되죠. 제2를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각각 법안은 하나하나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뭐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각각의 법안을 그 제2 요구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점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쌍특검도 그렇고 이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이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국회에서도 재의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런 것은 지금 뭐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그게 그런 가능성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추는 것도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면 시점은 잡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변인 원내 대변인이시잖아요. 대변인 하는 거 힘듭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주로 처음에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지역활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지역활동을 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활동 특히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나 또는 강도나 이런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귀로 들어야 제 입으로 이렇게 발산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발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더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주로 주중에는 국회 활동에 집중을 했는데 요새는 하루는 광주에서 지역활동하고 또 하루는 서울에서 원내대변인 활동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당내 회의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근데 이게 대변인들이 어쨌든 논평을 낼 때 본인이 직접 쓰시는 거 아니면 누가 같이 써주는 이게 도와주는 저희들은 같이 검토하고 초안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보완해서 수정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죠. 또 어려운 거는 제가 볼 때는 백브리핑 같아요. 일단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발표한 내용과 연관돼서 하거나 현안에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받게 될 텐데 순간 이게 질문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은 안 돼서 그런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내대변인은 당 최고위원 회의 그다음에 원내 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이런 걸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를 준비하는 또 회의도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변인단 회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미 숙지된 것들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크게 뭐 당혹스럽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비공개 회의를 브리핑할 때는 그때는 조금 준비되지 않은 비공개 회의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런 것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누가 어떤 발언을 맞아요. 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저는 기자들은. 딱 기준을 정했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흐름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서
원내대변인이 너무 원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기자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기자들은 막 계속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뭔가 하나 저는 캐내려고. 개별적으로 취재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좀 이게 대변인들 논평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발언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이게 다 하나하나가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사실은 당의 입장, 원내 대표단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그 단어 때문에 공격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논평 소재나 이런 것은 이제 당내에서 협의도 하고 네. 그래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일종의 살화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늘 조심스럽죠. 네. 아까 이제 윤영덕 의원은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총학생회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조선대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두 번째는 중국 가셔가지고 박사학위를 하고 오셨어요. 네. 그것도 북경대학이면 중국에 제일 이제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중국 얘기는 별로 안 하십니까? 중국을 제가 정말 앞으로도 네. 평생 예. 갖고 가야 될 연구 주제인데 네. 이렇게 초선 의원으로서 이 국회 활동에 적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 관련해서 이게 네. 뭐 기사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쫓겨서. 네. 뭐 어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중국 관련한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러면 거의 답을 못하죠. 근데 아마 제가 재선이 만약 된다면 저는 제가 공부했던 거 그 전공을 좀 살려보고 싶어요. 외통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일변도 미국과 일본 일변도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 문제 하나만 최근에 제 고민인데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입니까? 올해. 올해죠. 올해네요. 2024년이니까 맞습니다. 올해 대선이 있는데 지금 뭐 상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미중 갈등이 재현될 거다. 그렇죠. 이런 예측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은 주변 외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네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북 관계도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런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라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렇죠. 대통령일 텐데 역할이죠.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이런데 불을 지르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안보에 무감각해도 너무 무감각한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분단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뭐 저렇게 미사일 실험 연이어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강경 대응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위험하죠. 우리 외부에서 국제사회에서는 남북 간에 조금만 문제만 터져도 그게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한중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윤영덕 의원처럼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좀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의 막 50분 이상 지금 거의 1시간 다 돼 가는데 또 비서관님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TV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윤영덕 TV 너무 구독자 오늘 제가 얘기했더니 몇 분이 구독 완료했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640 오늘 몇 명 들은 거죠? 몇 명 한 10명은 늘었나요?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시면 윤영덕 TV 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또 나중에 지금 생방으로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윤영덕 TV 가서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